아니, 다행히, 거기는 살았고, 여기는 괜찮았어. 다행이네. 예, 그럼 시간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시간 다시 시작하세요. 예, 국세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세청에 먼저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래프를 데이터를 보시면 조세 불복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13년에만 보면 건수 기준으로 13.5%가 패소를 하셨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36.2%입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수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패소 비용도 2009년에 9억 원에서 현재 29억 원으로 패소에 따른 국세청의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 보면 항고 및 상고 포기 현황을 보시면 1심 패소해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2심을 패소해서 상고를 포기하는 건수가 매년 2010년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대부분의 경우가 법령 해석에 관해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대해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분히 책임 회피적인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고액소송인 경우에는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가세당국의 견해 차이로 아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점점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국세청에서 좀 엄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소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중요하고 고액 소송은 위탁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해서 그 장려금까지 받아가는 예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나타나는 저 그래프는 직접 수행한 소송과 위탁 수행한 소송에서의 패소율을 비교한 겁니다. 직접 수행하신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위탁 소송한 부분에서는 패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 국세청에서 외부에 위탁 수행한 소송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패소율이 저렇게 높은 것은 아마 국세청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 판단으로는 작은 소송에서는 국세청이 이겨서 계속 이렇게 그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승소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서는 1인당 평균 205만 원에서 2014년에는 371만 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작 중요한 소송에서는 지고 사소한 소송에서는 이긴 다음에 장려금까지 받아가는 저 모습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소송의 경우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 소송 수행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고액 소송인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패소율이 금액이 적은 것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분은 그 위탁 수행하는 부분은 국세청의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단의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세청에서 저렇게 지금 2013년만 해도 폐쇄율이 60%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좀 다시 한번 저 폐쇄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제도를 보면 전 매우 좋은 제도라고 동제도를 보면 2012년에 보면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수 46만여 개 중에서 약 2,100여 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0.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2014년에도 뭐 좀 증가하긴 했지만 1.4%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매우 좀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뭐 홍보 부족,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예. 그런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제도가 1인당 뭐 평균 2012년에서 8.8명 회사당, 그 다음 2014년에는 3.6명까지 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대상을 좀 내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요 동제도의 대상 기업이 개인 기업이 좀 빠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저 일자리 창출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 범칙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걸 조세 범칙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기관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원래는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더 많은 걸로 법령상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 중에서 일부를 국세청 출신으로 이렇게 외부위원을 잡으셔서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내부 인사가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요거는 사실 국세청 내부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 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갔더니 금년에 가서 무혐의 실적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혐의 비율이 11.2%를 급등을 했고, 법인의 경우에도 9.1%를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세범칙위원회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나갔는데도 이렇게 무혐의가 많아지는 거는 아마 글쎄요, 그 선정 과정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구성상의 문제일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조세범칙 조사에 그 무혐의 비율이 늘어났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대상은 조사자는 그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서 조세 포탈에 해당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회의 취지는 억울한 납세자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4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 포탈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